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따로 안 드리고 바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겠죠. 너무 쉬워서 그래요. 왜냐면 무반죽 빵은 제 두 번째 책 셰프와 이유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쉽거든요. 쉬워서 힘든 손반죽이 없는 대신에 발효 과정이 길고 반죽이 좀 질어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베이킹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해보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발효 이런 것도 길게 해보시면서 어느 단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집 온도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품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저기 작업대에서 하려면 어느 정도 가루하고 액체류가 섞여야 되다 보니까 재료도 쉽죠. 재료도 유지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더 뭔가 마음이 가벼운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식사빵으로 굉장히 좋고요. 이제 작업대에 한번 대충 뭉쳐졌으니까 꺼내보려고 하는데, 반죽을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통밀가루가 들어가서 반죽 색깔이 조금 누런색인데, 이렇게 이게 반죽이 될까 하지만 됩니다. 이제 일반 빵을 하시는 것처럼 막 내치실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일정하게 이게 잡혀야 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접는다는 느낌, 가루 부분을 합쳐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하시다 보면 이 겉의 질감과 가운데 질감이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는 이렇게 할 거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할 때 손에 굉장히 들어붙어가지고 막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럴 때는 덧가루를 살짝 묻혀주는 방법이 있고, 이런 진빵에는 또 손을 한번 씻으시고 나서 한번 반죽을 만져주시면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손에 막 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덧가루 하는 방법은 다른 빵에서 제가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손을 굳이 그렇게 안 씻고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한번 씻고 어떻게 이걸 더 손쉽게 반죽을 다른지 보여드릴 거고요. 덧가루 하실 때는 분칠하듯이 살짝 해서 반죽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이제 다루기 쉽게 한다고 치면, 손을 씻고 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손에 반죽이 묻으니까 굉장히 버겁잖아요. 버거워서 이렇게 닫고, 저희가 이제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닫고, 똑같은 반죽인데도 훨씬 다루기가 쉬워졌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써주시고요. 덧가루도 말만 하지 말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살짝 해놓고, 이걸 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됐으니까 한번 일정하게 다듬어서 볼에 넣고 발효를 할 건데, 책을 만든 거는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고 지금은 너무나 더운 여름이니까 뭐 책에는 겨울 기준으로 18시간, 24시간 이렇게도 해봤지만 정말 더운 여름에는 한 6시간만으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발효 매번 확인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구멍 내는 방법 아시죠? 그래서 반죽 상태를 보시고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반죽을 만져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좋은 거는 반죽보다 훨씬 큰 통, 높은 통이 좋고요. 그래야 발효가 길어도 막 반죽이 여기 위에 붙거나 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이런 랩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느슨하게 해주셔서 공기가 대충 통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발효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구멍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작업대 안에 꺼낼 건데, 이렇게 발효가 잘 됐죠. 이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작업대에 꺼내실 때는 아무래도 덧가루가 있으면 훨씬 편하신 게, 지금 단계에서 조직을 한번 정돈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무슨 떡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덧가루 살짝 사용해 주셔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분칠하듯이 해서 이렇게 조금 다듬는 거죠. 접는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서 이런 식으로 덧가루가 있으면 충분히 접힐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쓰지 마시고요. 얘를 다루기가 쉬운 정도. 둥글린다는 게 평소에는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둥글리지만 이렇게 진반죽일 때는 차라리 접는 게 더 나으시거든요. 책에 그림을 잘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정도의 그렇게 떡 같던 게 이제 이렇게 다듬을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빵을 굽는 용기가 이제 앞으로 1시간 반 정도를 발효를 한 뒤에는 저희가 이제 최종 모양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느통이라는 게 반느통이 끝자는 통이지만 한글이 아니라 프랑스어인데 이런 게 미국에도 판매를 하고 한국에도 판매를 할 거예요. 이게 대나무 상자처럼 돼서 이렇게 위에 잘 들어붙지 않는 천이 붙어 있죠. 그래도 반죽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를 깔아놨어요. 이거 저기 뿌려놔야 채로 밀가루를 뿌려놔야 덜 붙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 통이 무슨 발효 바스켓이라고 해서 이게 더 발효가 잘 되고 이런 느낌보다는 아무 거기에나 예를 들면 뭐 이런 용기 있죠. 이런 용기에도 이것만 천을 이거 보고 뭐라 그러더라 무슨 천이죠? 광목이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이지 반느통이 이렇게 결이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거지 뭐 이게 자체가 뭐 이거 자체가 뭘 이렇게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책에서는 저기 스타우브 저거 썼죠. 저 팬도 사실 이런 통을 대체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 소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구우면 훨씬 더 모양이 크러스트가 잘 나오니까 저기에 열이 확 가야 되니까 그런 거고, 또한 이런 통도 없고 귀찮고 그냥 이렇게 굽겠다 싶으시면 오븐팬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이제 제가 맨날 쓰는 오븐팬 있잖아요. 이대로 이렇게 해서 발효를 하셨다가 구우시면 안 돼요. 대신 그거는 있어요. 발효할 때 이제 이게 마르면 안 되니까 뭐 큰 불을 큰 전자레인지 같은 데 넣어 두시거나 그냥 실온에서 이렇게 발효하시는 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게, 예를 들면 뭐 그런 전자레인지나 큰 통도 집에 없다 하시면 유리로 된 이런 용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잘 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발효를 1시간 반 시키고 구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온도가 되게 높아서 근 한 30도 정도 됐기 때문에 책에는 저 책 촬영을 겨울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18시간 정도, 18시간, 24시간이라고 했지만 저거는 한 겨울 온도 10도에서 15도를 기준으로 해놓은 거고, 여름처럼 찌는 듯한 더울 때는 오늘은 발효를 한 6시간이면 충분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아까 발효 확인하는 방법을 보셨죠. 그래서 정정하자면 약 6시간에서 24시간 차이,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온도 차이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겨울에는 막 영하로까지 내려가다가 거의 냉장고 온도가 4도인데 그렇게까지 내려갈 때가 또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30도일 때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이제 다룰 수가 있게 됐으니까, 모양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 표면을 일정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살짝 넣어야지 지금 상태에서 덧가루 이렇게 한 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대로 해서 위에도 마르면 안 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발효를 앞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붙지 않고 발효는 발효대로 되죠. 이렇게 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틀째로 굽는 게 아니라 이건 오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따가 팍 오븐팬에 얹어서 구울 거니까 발효된 뒤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효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통이 없으셔가지고 팬에서 발효를 하신 분은 지금 여기 반죽이 있겠죠. 이제 저기 예열이 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장자리 이렇게 눌러보고 눌러진 자국이 그대로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반느통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조금 힘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팍 얹어서 이렇게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될 거고요. 지금 상태에서 저렇게 세게 하지 않으면 이런 데다 들어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븐에 넣을 거고,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오븐 안에 저기 물 스프레이를 칙칙 뿌려서 하면 스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고, 물 스프레이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이대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빵이 구워져서 나왔고요. 완전히 식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고,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거의 끝까지 이렇게 잘라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속으로 속속들이 이렇게 필링을 넣기도 그렇고 또 잘 안 떼지거든요. 저희가 이게 풀 어파트다 보니까 하나씩 떼서 먹기가 좋아했다 보니까 거의 끝까지 칼집을 내어주시는 거를 까먹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큰 볼륨의 빵을 어떻게 다 익었는지 알아요. 익었더니 속은 막 떡져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걸 들으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성된 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퉁퉁퉁 이런 뭔가 빈 거 같은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면 확실히 다 익은 거기 때문에 위에가 바싹 익었고 퉁퉁거리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떨어질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필링을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오늘 치즈만 넣도록 치즈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베이컨이나 파나 이런 여러 가지 집에서 이제 빵이랑 같이 드시기 좋은 걸 넣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거 할 때 치즈 박하게 넣지 마시고 속속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숨겨주셔서 넣으셔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치즈를 숨긴다는 느낌, 치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토핑도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0도로 몇 분 더 구울게요. 구워져서 나왔고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이에 이제 치즈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제 되게 뜨겁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씩 떼서 드시고 이러면 맛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네, 카메라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 몰라서 이러면서 빵이 한 번 더 구워져서 나오기 때문에 더 바삭바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막 크러스트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 무반죽 빵이 이런 치즈 브레드 뿐만 아니라 저희 평소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국에도 요새 뭐 깜빠뉴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해서 거칠고 통밀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식빵 구수한 맛이 있어서 일반 식빵하고는 다른 느낌이 있으실 거고요. 바싹 구워서 그 구수한 맛과 같이 드시면 샌드위치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샌드위치 그릴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드셔보시고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굽는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느낌으로도 다양하게 응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책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 무반죽빵이 제일 처음에 나오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빵 자체가 무조건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고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가볍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이걸로 끝낼게요. 제가 다음에는 또 이제 레시피가 한 9개 정도 남았는데 재밌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That's just everything about my cheesy bread recipe. I really hope you enjoyed the show and then hope to see you again. Happy baking everyone. Take care. Bye bye.